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보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하나 불러와서, 그쵸? 그 데이터를 우리가 tidy 데이터라고 부르는 와이드 포맷이 아닌 롱 포맷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고, 그 롱 포맷으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개의 컬럼에는 한 개의 정보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 한 종류의 그런 그 철학에 기반해서 롱 포맷으로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롱 포맷으로 바꿔야지만 우리가 그때 그 전에 배웠던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만 서브세팅, 추출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거나 또는 용이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말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변형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일단은 이 타이디 데이터를 살펴보는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첫 번째로는 한글이 나오질 않네요. 네. 행의 이름이나 문자열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idy 데이터를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tidy를 불러와 보면 지난 시간에 불러왔던 거기 때문에 작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코드를 참고하셔서 데이터를 불러오시고 데이터를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를 롱 포맷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 동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타이디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와져 있거나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그 melt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꿔줬을 때 그 replicate, 반복이라는 정보 내에 죄송합니다. 반복이라는 정보 내에 이렇게 x1부터 x6까지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이런 값들을 불러올 때 우리가 그 롱 포맷, 와이드 포맷 전환하는 거랑 관계없이 이렇게 문자열이 섞여 있으면 여기서 문자열이라 하면 x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숫자가 있긴 하지만 문자열과 지금 숫자열이 같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문자열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할 때 무조건 이것들을 팩터로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우리가 이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면 tidy 데이터의 replicate를 우리가 클래스를 살펴보게 되면 팩터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문자열이 아니라 어떤 비교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금 x1, x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replicate number에 해당하는 즉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제외한 그 x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x를 지우고 거꾸로 얘기하면 1부터 6까지 숫자만 남기고 싶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이미 살펴봤는데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의 네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ames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각각의 이름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도 역시 가능합니다. 다른 함수를 써도 가능하고요. 컬럼 이름을 달라는 함수도 있고 그냥 names라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니면은 그 매트릭스로부터 컬럼의 이름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에 tidy라고 하는 이름값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C는 그 벡터 값을 합치는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concatenation. 그래서 여러 개를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죠. 간단하게도. 그렇죠? 이렇게 가고 맨 앞에 있는 알파벳을 다 대문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tidy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지금 컬럼의 이름들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가서 살펴보아도
지금 보시면 헤드를 해보면 이렇게 컬럼의 이름이 이렇게 짧아지고 대문자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replication 컬럼에 X라고 하는 걸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랩이라고 하는 컬럼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팩터이기 때문에 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정이 돼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팩터를 설정해 놓으면 그 팩터별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간에 비교를 하거나 통계 분석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팩터라는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팩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을 해 두시고요.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뭐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게 그 데이터에 남자 키, 여자 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남자하고 여자의 키를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를 구별하는 게 사실은 그 한 컬럼의 데이터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데이터에 뭐 이게 메일이냐 피메일이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팩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이 그 레플리케이션 컬럼의 데이터는 이렇게 우리가 달러 사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x 값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x라고 하는 문자를 없애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십시오. gsub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general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거는 교체한다 또는 바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패턴을 찾아서 다른 패턴으로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메시지, 그 UCG 사용법이 떠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먼저 오고 그 패턴을 무얼로 바꿔줄 건지가 그 다음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패턴을 찾을 대상이 어디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따옴표를 써서 패턴들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가, 이 한 줄의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tidy의 랩에 해당하는 컬럼의 값들을 이걸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애들을 찾아서 지금 이 따옴표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주시면 그 스페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지우려면 그냥 이 따옴표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X가 그냥 말끔하게 지워질 수 있게 돼요.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리고 그 X라고 하는 패턴을 어디서 찾을 거냐? tidy의 랩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찾아서 이게 있으면 지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안 보이죠? 이건 좋은 사인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tidy의 랩 컬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 값만 남았죠. 그렇죠? 숫자 값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 값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마치 지금 다 일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숫자들이 다 따옴표에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숫자인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도 문자열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네, 캐릭터로 인식이 됩니다. 더 이상 팩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자열을 빼버렸기 때문에 X라고 하는 더 이상 그 팩터로 인식은 안 되는데 이것들이 따옴표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문자열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숫자로 바꿔줘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데 우리의 목적은 지금은 이 팩터로 인식되고 있던 거를 누메릭, 즉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하느냐? tidy의 이 랩이라고 하는 컬럼을 우리가 as numeric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numeric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겠다, 강제로, 이런 뜻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는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숫자를 감싸고 있던 그 다운패들이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numeric 클래스로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처럼 지금 이제 인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자가 아니라 연산도 가능한 숫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를 이제 봤는데 그 우리가 굉장히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패턴을 찾아서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다른 패턴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요 general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해서 좀 더 다양한 패턴을 매칭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gsub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내가 특정한 대상의 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거는 벡터여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벡터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그 데이터에 있는 특정한 패턴을 다른 걸로 교체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한번 제가 문자를 하나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해볼까요? gsub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떤 걸 해볼까요? 제가 한번 요거를 예로 들어볼까요? A라고 하는 데다가 제 이름을 한번 영문으로 쳐보겠습니다. 준현전 이렇게 되고요. 뭐 이거는 뭐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 알파벳으로 왜 준현전이 이렇게 쓰냐라고 딴지를 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난으로 이렇게 U가 몇 개가 보이는데요. U가 있는 부분을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패턴을 찾는 거냐면 N 띄고 J 이렇게 되어 있는 패턴을 찾아서 이 부분을 뭘로 바꾸고 싶으냐면 N 언더바 J로 바꿔서 가겠다. A로부터 그걸 찾아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체해달라는 거고요. 이건 따로 저장 안 하니까 바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지금 A를 실행 안 시켜가지고 A가 실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에 아까는 처음에 A라고 하는 데에는 준현과 전 사이에 공백이 있었죠.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그 스페이스가 있는 패턴을 찾아서 언더바를 넣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준현 언더바 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변형을 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sub이라고 하는 함수를 잘 활용을 하시면 데이터를 모디파이 하거나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특정한 패턴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거나 하는 일들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돌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항상은 아닌데 많은 경우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나서 그 데이터들을 뭐 특정한 컬럼 값이 높은 거부터 또는 낮은 거부터 이렇게 순서를 세우고 싶다.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번이나 이름을 이렇게 그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나열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누가 1등인지, 누가 뭐 이제 그 중간순위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데이터 정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 오더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죠. 오더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idy 데이터에 자
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요. 저희가 이거를 decreasing 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true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 코드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tidy의 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decreasing은 이제 감소한다는 뜻이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아마 그 기본 값이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반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true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고 따라서 숫자가 높은 것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가 좀 독특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36, 37, 38, 39 이렇게 가고요. 41, 42 이렇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29, 30부터 해가지고 또 35까지 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 2, 3, 4, 5, 6, 7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그 tidy 랩의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1부터 6까지가 지금 7개씩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얘네들의 지금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6은 다 같기 때문에 요게 36번째, 그죠? 36번째 여기 있고 요게 37번째, 37번째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더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요 출력되는 요 녀석들은 바로 원래 tidy 랩 데이터에 그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다 적용하시게 되면 순서라고 하는 게 원래 데이터의 결국은 줄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오더 자체는 데이터를 재정렬하지 않지만 데이터들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나타내진 정보를 이용해서 원래 데이터를 재정렬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정렬할 수 있느냐? 이때 요 서브세팅하는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테크닉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tidy라고 하는 데이터가 원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 데이터를 이 랩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서브세팅, 추출을 하는 대괄호 기호를 쓰시고 그러고 나서 tidy의 랩에 decreasing이라고 하는 걸 옵션을 두고 자, 이 순서대로 내가 데이터를 재배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추출할 때 마찬가지로 콤마를 찍어주시면 그 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를 추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추출하는 건 아니고 추출하는 거와 관련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재배열하는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딱 봐도 아시겠죠? 데이터를 해보시면 랩 값이 큰 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걸로 데이터가 재정렬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어디에다가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tidy 데이터의 순서는 변하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유지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다른 변수 이름을 골라서 여기다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순서가 바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보시면 지금 6부터 1까지로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전체 tidy라고 하는 데이터가 재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하는 데다가 1, 4, 5, 7, 10, 1, 2 이렇게 숫자를 좀 랜덤하게 좀 넣어 보겠습니다. 3 됐죠? 여기다 넣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오더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A라고 하는 지금 벡터니까요. 벡터의 값을 한번 오더를 사용해서 보면
이번에는 이 decreasing을 그대로 둘까요? decreasing이 아마 false로 돼 있을 텐데 이거를 그대로 어쨌든 사용을 하겠습니다. 디폴트니까 안 적어도 똑같습니다. false로 돼 있는 거랑. 자, 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 5, 6,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총 A에는 6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6이 맥시멈으로 나오는 거고요. 지금 1, 5, 6, 2, 3, 4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1이 제일 작은 숫자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가 뭘까요? 그 다음 제일 작은 숫자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순서들이 나와 있는 건데요. 5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제가 똑같은 논리로 한번 A를 자, 요게 콤마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 순서를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decreasing은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1, 2, 3, 5, 7, 10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순서라고 하는 게 요게 제일 작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작은 건 5번째 숫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건 6번째 숫자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로 작은 게 지금 5라고 해서 두 번째 숫자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제일 큰 거는 이제 네 번째 있는 숫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 순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숫자들을 다 재별을 한 겁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좀 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A라는 숫자 자체를 우리가 재별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인덱스 자체가 A에서 1, 2, 3, 4, 5, 6이 되어 있잖아.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5부터 1까지 주면 이 순서가 거꾸로 배열이 돼야 됩니다. 한번 제가 해보면 어떻게 되죠? 5번, 5번째가 먼저 와야 되고, 그쵸? 2, 3, 4, 5가, 5번째가 요 숫자잖아요. 이게 6개 숫자니까 6부터이겠군요. 그러니까 6번째가 지금 3이라는 숫자니까 3이 맨 먼저 오고요. 그쵸? 이게 뭐냐면, 사실은 뭐랑 같은 거냐면, 이거랑 같은 거예요. 6, 5, 4, 3, 2, 1. 여기 있는 값들은 지금 서브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벡터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순서를 나타내는 건 실제 값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똑같은 논리가 여기에도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도 봤지만 6번째 숫자가 먼저 오고 5번째 숫자가 그 다음 오겠죠? 2, 그쵸?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배열되게 됩니다. 원래 A라고 하는 벡터에는 1, 5, 7, 10, 2, 3이었었는데 지금은 숫자 전체가 완전히 거꾸로 배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똑같은 논리가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벡터가 아니라 이게 그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콤마를 찍어서 줄들을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달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오더는 조금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을 우리가 sort라고 하는 걸로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함수.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tidy wrap이라고 하는 거를 sort를 주고 decreasing을 true로 해주면 이렇게 또 배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쵸? 다만 이제 얘네들도 우리가 원래 그 tidy 데이터를 그 서브세팅을 해서 순서를 다 바꿔줄 때는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당연히 콤마를 찍어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tidy랩의 컬럼 값에 따라서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오더라고 하는 함수 또는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는 벡터만을 지금 내림차순 정리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요거를 요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값들만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반복적으로. 요거는 지금 당장은 잊어주시고 만약에 앞부분에 솔트를 이해하시거나 아까 오더를 이해하신 분은 여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수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복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중요하게 제가 많이 쓰는 새로운 행을 추가하기 또는 데이터를 병합하는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되게 잦아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매주에 한 번씩 어떤 데이터를 측정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1년치라든지 2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합쳐서 보고 싶겠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뭔가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이핑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싫으시면 제가 나눠드린 수업 강의 자료에 PDF를 열어가지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이기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직접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도 한번 복사해서 붙여기를 해보죠. 강의 시간도 어차피 저희가 타이핑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는 ID라는 칼럼과 이름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두 가지 값들이 3개씩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DF에 보면 이게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물론 제 강의는 존, 수, 애는 없지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의 내 학생들이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성적을 시험을 봤어요. 쪽지 시험을 봐서 그 성적을 제가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하고 싶어요. 이 데이터에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성적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새로운 성적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성적 값을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그레이드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 없죠? 들어와 보면 자, 세 번째 칼럼으로 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새로운 칼럼은 우리가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행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열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죠? 열도 추가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열을 추가할 때는 사실은 여기는 안 하겠지만 row bind라고 해서 r bind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여드리진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 r bind나 c bind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게 row bind니까 여기에다가 새로운 아이디, 이름, 그레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행 말고 열을 추가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게 주로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말고요. 비슷한 데이터들을 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 치기가 귀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복사해 왔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데 역시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고 이름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df1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df2도 한번 일일이 치기가 귀찮으니까 강의 자료에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만들고요. 아무런 문제 없죠? 요것도 이렇게 또 복사를 해서 제가 강의 자료로 또 복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길어가지고 이제 콤마 찍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컬럼의
숫자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는 2개 컬럼밖에 없고요. 여기도 2개. 여기는 지금 커스터머 아이디, date last order라는 컬럼, 그다음에 여기는 number of items last order라는 컬럼, 그 다음에 여기 total amount of last order라는 컬럼, 이렇게 해서 컬럼 수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만들어 보죠.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 df4는 지금 이게 잘려서 그런데요.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또 다른 컬럼을 갖고 있는 Interested in Promotion, 광고에 관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여부에 그 컬럼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총 지금 df1부터 df4개, df4까지의 그 데이터 프레임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것들을 합치고 싶은 거예요. 다 다른데 한번 일일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df1은 이렇게 생겨 먹었고, df2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df3는 이렇게 생겼고요, df4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사실은 좀 합쳐주거나 같이 분석을 하려면 뭔가 공통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서로 좀 다르게 생긴 이 데이터 프레임들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눈에 탁 띄는 게 뭡니까? 바로 커스터머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 아이디를 통해서, 컬럼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들을 합쳐주는 것이 가능한데,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merg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df merge 해서 우리가 합친 걸 여기다 저장을 할 건데요. 다만 한 번에 하나씩 밖에는 못 합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수행을 해보죠. merge라는 함수를 치시면 여기에 base라고 뜨는 거는 원래 내가 따로 프로그램을 인스톨하지 않아도, 설치하지 않아도 그 R 프로그램을 깔 때 자동으로 딸려오는 함수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합칠 데이터 프레임들을 여기다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df1과 df2를 합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준 거고, 기준이 뭐냐? by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준은 커스토머 아이디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데이터 프레임에 존재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all x는 그 x값 다 그냥 번역을 하면 all y는 y값 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여기는 false로 한번 해보죠. 가고요.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df merge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던 df1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df2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두 개를 합친 거는 주로 df merge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커스터머 아이디가 여기서는 1부터 3까지 있고요. df2에는 1하고 3만 있습니다. 2는 빵꾸가 나 있는 상태고요. 다만 여기에는 2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쵸? 수까지 되어 있고, 요 2번 데이터는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NA, not assigned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기호예요. NA는 한 번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그 컬럼들이, 여기에는 없었던 컬럼이 바로 요 놈인데, 요 놈이 합쳐지고, 여기에 지금 수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 두 번째 없었기 때문에 first order가 이제 없는 걸로 나오게 되고, 이 두 개의 데이터가 합쳐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 당장은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나머지 두 개도 다 합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무식하지만 여기에다가 df merge를 한 번 더 merge를 하죠. 그래서 df merge에다가 이번에 df3를 합치고 싶습니다. df merge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df merge에다가 df3를 합쳐서 그거를 다시 df merge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준은 똑같죠. 커스터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일단은 all x true 그 다음에 all y false로 해서 머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df3에 있었던 요 last order 컬럼들이 다 지금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쉽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식으로 네 번째 것도 합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머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기준은 커스터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해보면 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해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있었던 이 interested in promo라고 하는 컬럼까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병합이 성공적으로 되긴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주일마다 데이터를 측정해서 이거를 뭐 2년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 한 100개쯤 되잖아요. 그쵸? 1년이면은 48개쯤이니까 2년이면 거의 100개 가까운 데이터 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합쳐야 될 데이터 프레임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100번 가까이 해야 됩니까? 이 짓을? 그쵸? 아마 아닐 겁니다. 위의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씩 합쳐간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너무 노가다예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를 또는 뭐 1000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하나씩 합치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씩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배웠다라고 하면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트릭을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df 리스트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이제 리스트가 뭔지는 알잖아요. 되게 큰 박스라고 했죠. 여러 가지 다른 타입의 데이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잘 모르시겠으면 기존에 지지난주쯤의 동영상을 한번 다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df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거를 다 담을 수가 있죠. 그렇죠? 담아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f 리스트를 당연히 보면 이렇게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리스트라고 하는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이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df merge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요. 이때 우리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reduce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게 됩니다. 당장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안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고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merge 그래서 d1, d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customer 나머지는 우리가 본 거랑 이제 비슷해집니다. id를 넣으시고 all x는 true, 그쵸? all y는 false로 하고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df list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음 주부터 설명을 드리게 될 이 functio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까지 해당이 돼요. 보이십니까? 여기.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 reduce는 뭐라는 거냐면 이 함수를 명령어를 df 리스트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펑션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다가 머지를 하는 일을 하는데 reduce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리스트로부터 df 리스트라는 데부터 이 두 개를 가져다 먼저 합치고 요거가 하나가 되면 그 다음 거를 합치고 요거가 이 세 개가 하나가 되면 그 다음 거를 합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함수가 그런 일을 해주는 거고 reduce는 계속 하나씩 합쳐서 그 전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의 개수를 줄여가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reduce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줄여가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iteration이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특정한 함수를 계속 적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100% 이해하지 못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거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한 줄의 코드로 합쳐줄 수가 있다. 끝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df1, 2, 3, 4를 하나씩 합쳐가지고 했던 것보다 이렇게 reduce라고 하는 걸 이용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면 간단하게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함수나 루프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